국가를 금지해야 한다의 찬성 측을 맡은 이세종이랑 백승범 씨입니다. 네, 그게 뭘까요? 이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3호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죠. 네. 이 법이 이제 2008년도 이명박 정권 때 처음 수립되었는데요.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특정 스포츠 분야 아니면 과학 다른 분야에 있어서 특수한 인재들을 불러서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에요. 근데 스포츠 분야에서 이 법이 2011년도에 도입이 되었죠. 근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논쟁거리들이 생겼어요. 자, 이제 찬성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법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측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크게 되죠. 아, 이건 다문화 과정에 있어서 좋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없앨 이유가 없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기 나왔고 이 법을 바로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두 가지 저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첫 번째,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만 우리 국익에 부합할 수 있는 건지,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인지. 스포츠에 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국익이라는 것은 결국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구를 불러서 어떠한 특정 분야에 우리 성적을 높이자 이거예요. 그게 스포츠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 가치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디 나라 선수일 것 같나요? 한번 맞춰보실 사람 있나요? 캐나다? 폴란드? 네. 일본?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하키 선수 6명이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적인데 신분은 이제 듀얼 시티즌십이죠. 외국인이에요. 한 번 그리고 경기에 나가면 총 6명이 나가요. 6명이죠. 네. 그러니까 하키 팀은 총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필드에 나간 사람이 6명이거든요. 그런 경기 중에서 5명이 나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 그날 선수 들었는데 일본인 선수들이 그걸 보고 분노를 했죠. 아니 한국 국가대표 나왔는데 왜 5명 선수들은 다 백인이냐?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좀 의문점도 들죠. 이제 김유경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죠. 솔직하게 아무리 이게 맞다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동일시하게 느끼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거를 옹호하는 게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하겠죠. 입론이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고 이따가 자유토론 시간 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앞에 계시고요. 나와 계시고요. 부정측 2의 경찰 조사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조영민입니다. 제가 이세종 씨에게 질문드릴 사항은 총 3가지입니다. 우선 스포츠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세종 씨의 주장에 의하면 스포츠의 본질이 성적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부분. 네. 또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라던스키나 이런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을 외국인으로 우선 규정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선수가 아닌 외국인을 규정하셨는데 이들은 우리나라 국적법상으로 현행법상으로 엄연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을 외국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 체육교육과 김우정 교수님의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민족적 의식과 동일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민족 의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이상으로 교체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교체 조사가 끝났고요. 이번에는 부정측 1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측 첫 번째 입론을 맡게 된 박지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포츠 분야에서 특별 기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근거로 다문화와 세계화 그리고 민족
민족주의적 시각 탈피의 양상으로 예전보다 좀 더 국익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사람들의 예시를 제가 들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현재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굳이 이 외국인들의 귀화를 막아야 할까요? 이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뛰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귀화를 하려고 이제 등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막게 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민족주의적 시각을 탈피한다는 그런 것에 대한 그 역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와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인재 양성이 되고 있지 않는 취약한 분야의 경우에는 엄정한 단계적 심사를 통해서 우수 인재를 대한민국의 그 일꾼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2016년 현재에 20명이 총 귀화 신청을 하였고요. 그 중에 13명 정도가 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 중에서 예를 들면 공상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자 계주 쇼트트랙 3000m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중 한 명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찬성 측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이스하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4년간 일본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이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으나 그 전적은 1무 19패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제 귀화 선수를 통해서 이제 경쟁을 한 경우에는 3대 0의 대승을 거둘 정도로 이제 귀화 선수들은 큰 활약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이런 스포츠 특별기화 인재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수한 성적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포츠계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포츠 특별기화, 스포츠 분야에서의 특별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으시고요. 긍정적 1회 교차 조사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1분. 지금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 좀 약간 통틀어서 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넘친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네. 그러면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앵링요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7년 동안 있었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뛴다고 하고 팀 세션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못 끼어들어요. 한국말 못해서. 근데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나온대요. 우리나라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 이런 문화, 이런 기본적인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라고 인식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지금 일본이랑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 지금 3대 0으로 대승을 거뒀다고 했죠. 하지만 그건 아시나요? 그 특별 귀화로 온 분들은 이제 이중국적을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온전한 국민으로서 활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캐나다 반 그리고 한국 반, 즉 이번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서 다시 자기 나라로 귀국하더라도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점 아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지금 그게 결국 이제 실력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이제 그쪽 분야에 계속 활약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끝나고 나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간다면 그게 실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인정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 큰 오류가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첼시 리라는 사례 혹시 아시나요? 네. 첼시 리라고 또 이제 농구 선수가 있어요. 여자 농구 선수, 흑인 농구 선수가 있어요. 아, 네. 일단은 더 태클할 거 많은데 시간이 끝나는 관계로. 네. 더 논의될 부분은 자유토론이나 아니면 나중에 교차 조사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긍정측 2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찬성 이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세종 씨께서는 특별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 정의와 이게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배경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다면
저는 지금도 현재 스포츠 특별 기하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제도인지에 초점을 좀 더 맞추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서 스포츠 분야에서의 특별 기하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포츠 분야에서의 특별 기하는 국익 증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국적법을 살펴보셨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라는 항목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포츠 분야에서의 국익 증진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걸 뜻할까요? 어제 뉴스를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독일의 루찌 선수인 에일린 프리셰가 특별 기화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를 포함해서 스포츠 분야에서 현재까지 특별 기여한 선수는 이제 이 선수를 포함하면 총 14명인데요. 그 중에 10명이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전력적으로 특별 기여한 선수들입니다. 이렇게 우수 인재를 영입하다 보면 물론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입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선수들 중에서 과연 대회가 끝나고도 우리나라에 남아서 장기적으로 체육계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선수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감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당장의 눈앞에 성과 내기에만 급급해서 외국 선수들을 용병처럼 영입하는 스포츠 특별 기하 제도는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보다는 해외 코치를 영입하거나 선수들의 해외 전지 훈련 비용들은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그러다 보면 스포츠 종목의 저변이 확대되고 유소년 풀이 넓어지며 길게는 생활체육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포츠의 국익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둘째로 스포츠 분야에서의 특별 기하는 국내 선수들과 유망주들의 동기를 저하할 수 있다는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특별 기하의 대부분이 아이스하키나 봅슬레이, 루찌와 같은 이런 좀 비인기 그리고 저변이 얕은 종목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추후 특별 기하를 통해서 태극 마크를 달게 될 선수들도 경쟁력이 부족한 비인기 분야를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영화 국가대표나 우생순 같은 걸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반이 약한 분야에서 단기적인 목표 하나를 위해서 외국인 선수들을 무차별하게 영입한다면 그런 영화와 같은 꿈을 꾸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땀 흘리고 피땀 흘렸던 선수들에 대해서 자국민 선수들은 오히려 역차별받는 결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고 있는 해당 선수들 그리고 국내파 선수들의 유망주 그리고 선수들과 유망주들의 그런 동기가 저하된다면 그나마도 취약한 해당 종목의 저변이 더욱더 열악해지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교차 조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차 조사를 하는 박지인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을 때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선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어떤 의미에서의 국익 증진에 도움이 예 아니요. 저는 성적 제일주의에 예, 기반하고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운영될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제 대회 입상 같은 소위 말씀하셨다시피 눈앞의 성과는 국익 증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혹시 그러면은 기화 선수를 심사하는 심사 기준 중에 특별 기화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해당 종목의 저변 확대와 장기 발전 전략과 일치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그 저변이 얕은 분야에 지금 저희가 기화 선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좀 더 저변 확대와 장기 발전 전략 측면에서 오히려 기화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그런 항목 중에 그런 평가 기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이제 실제로 특별 기화가 되고 있는 선수들의 면면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 후에도 실제로 남아서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부정측 2의 입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분야에서 외국인 특별 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부작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현행 스포츠 특별 귀화 제도는 존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박진 씨의 입론에서 저희는 외국인 특별 귀화가 2016년 현재까지 저희에게 가져다준 단기적인 성과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 특별 귀화가 가져다줄 장기적인 부분에서의 효과와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가혹한 환경이 문명 발전의 촉매가 된다는 자신의 역사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메기가 가져다주는 효과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 메기 말이죠. 이는 과거 17에서 18세기 노르웨이에서 정어리 운반을 할 때 수조에 정어리만 있으면 정어리들이 활기를 잃고 잘 죽지만 메기 한 마리를 풀어두면 메기라는 상위 포식자가 주는 위협 때문에 정어리들이 끊임없이 움직여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이러한 메기 효과는 단지 토인비가 설명을 위해 비유로 쓴 것만이 아니라 경영 경제 분야에서 인사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구성원에게 위협이 되는 새로운 인재를 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많이 쓰입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메기 효과는 다양한 종목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LA 다저스 야구단의 경우 우익수 포지션을 보았던 안드레 이디어라는 선수 때문에 고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가 고액 연봉을 받음에도 타격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쿠바 특급 야시엘 푸이그라는 선수를 영입한 이후 오히려 이디어의 성적이 더 올라간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푸이그 영입 이후로 나고델 두려움에 사로잡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이후 3할 이상의 타율을 때려내며 4월 2할 3푼의 타율을 5월 2할 7푼의 타율까지 끌어올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팀원들인 아드리안 곤잘레스나 헨리 라미레즈 같은 선수들도 경쟁의식을 느낀 것인지 타율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스포츠도 취약 분야에서 이런 매기 효과가 필요하다고 사례됩니다. 일본 축구의 경우 과거 1960년대, 80년대에는 월드컵에도 출전하지 못하는 아시아의 약체로 소문난 팀이었으나 라모스 루이 같은 귀화 선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1998년 드디어 사상 첫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아시아의 맹주로 남아있죠. 물론 라모스 루이 선수가 현재까지도 일본 축구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취약한 분야인 육상,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썰매류 종목 등에서 귀화 선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내 선수의 동기부여 및 자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교찬 교수 나겠습니다. 네, 반대 측에서는 특별 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토인배 역사 이론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단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훨씬 크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제 정어리뿐만 아니라 매기가 섞여 있음으로써 그 얻을 수 있는 경쟁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LA 다저스의 안드레 이디어와 야시엘 푸이그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 사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경쟁 효과가 이렇게 발휘해서 좋은 시너지를 낸 그런 사례라고는 보지만 경쟁 의식이 꼭 특별 귀화를 통해서만 발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팀도 기화 선수로 인해서 아시아의 맹주로 자리 잡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표팀의 경우에 만약에 그 귀화 선수가 없었다면 현재 오늘날의 축구 실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입론 다 끝났습니다. 2분의